18살에 불꽃 같은 세계 신부 베일을 두르고 축하의 밤을 보낼 거라 생각했는데 낯선 사람들과 하객, 증인들로 가득 찬 방으로 끌려가게 될 줄이야. 침묵 속에 오직 너만을 기다리는 의사가 있는 그 방으로. 전통이라고는 했지만 아무도 내 몸이 검사받고 수색당할 거라거나 무거운 천으로 덮인 나무 조각상이 구석에 있을 거라 말해주지 않았다. 그 조각상의 목적을 방 안의 모든 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몇 분 안에 그 천이 왜 덮여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몇 분 안에 그날 아침 어머니가 네 머리를 손질하며 왜 울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신혼밤은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것은 검증에 관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충격을 주기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니다. 고대 로마의 결혼은 이토록 충격적인 의식이어서 로마 역사가들조차 완전히 묘사하기를 주저했다. 그리고 나중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를 집단기억에서 완전히 지우려 했다. 그 천이 마침내 거치면 리비아는 의식의 가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로마는 세상이 이를 잊기를 원했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잊게 될 것이다. 서기 89년의 일이었다. 황제는 예측 불가능한 권위로 통치했고 18세의 리비아 테르사는 로마 결혼이 두 가지 매우 다른 얼굴을 지녔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공개적인 얼굴은 사프란색 베일, 흩뿌려진 견과류, 즐거운 노래들이었고 숨겨진 얼굴은 문 닫힌 방 안에서 증인들 앞에서 행해졌는데 그 증인들은 언젠가 판사 앞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증언하라는 소환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녀가 견뎌내야 할 것은 고대 로마 역사가들이 종종 직접 묘사하기를 꺼렸고 후대의 기독교 작가들이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그토록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숨겨진 공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에 도달하면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증인들과 덮인 나무 인형이 등장하기 전 그날은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행렬은 거의 초현실적이었고 꿈처럼 완벽했다. 리비아는 전통적인 불꽃색 베일인 플라미움을 쓰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신부임을 분명히 알리는 상징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새벽에 정돈되었고 창끝으로 가른 뒤 6갈래로 따하 각각 양목끈으로 고정되었다. 모든 세부사항은 엄격한 선조의 전통을 따랐다. 신전에서 제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제는 양의 반짝이는 내장에서 길조 예언을 읽어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자신의 법적 권위에서 남편의 권위로 넘겨주는 고대의 말을 읊었고 그녀는 수많은 신부들이 그녀보다 먼저 속삭였던 서약을 내뱉었다. 유비투 갈루스, 에고 갈라야, 네가 있는 곳에서 수탈기여, 나는 갈루스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녀의 새 남편 마르쿠스 페트로니우스 루푸스는 그녀보다 25살 연상의 부유한 곡물 상인이었는데 그날 이전에 그녀를 단 3번밖에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법에 따라 그 의식은 이미 그녀를 그의 것으로 만들었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과정을 시작했던 것이다. 로마에서 공개의식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으로 구속력이 있는 순간은 횃불로 밝혀진 행렬이 끝난 뒤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집 안에서 그녀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찾아올 것이다.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은 전통적인 축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들은 거칠고 무례하며 의도적으로 모욕적이었고 신들을 즐겁게 하고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젊은이들은 그녀의 베일을 통해 속삭이며 제안했고 그 말들은
그녀의 뺨을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였다. 어머니는 그 노래들이 해롭지 않고 오히려 보호적이라고 확신시켜 주셨다. 하지만 리비아는 그날 아침 머리를 손질해 주시던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눈치챘다. 어머니가 감추려 애쓰던 눈물을 보았고 귀에 속삭인 경고를 기억했다. 저항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더 어려워질 뿐이다. 마르코 페트로니오 루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햇빛은 사라진 뒤였다. 문은 잎과 양털로 만든 화환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양옆에는 타오르는 횃불이 놓여 있어 이곳에서 결혼이 고대의 법에 따라 완성될 것임을 알리고 있었다. 군중의 노랫소리가 더 커졌다. 누군가 그녀에게 다산의 축복으로 견과류를 던졌고 그 껍질이 그녀의 드레스와 피부를 스쳤다.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 조롱처럼 느껴졌다. 마르코가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뒤에서 리비아는 움직임을 감지했다. 너무 많은 그림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전통에 따르면 신랑은 문턱에서 넘어지는 불길한 징조를 피하기 위해 신부를 업고 넘어야 했지만 그 관습은 더 오래되고 어두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신부들이 자발적으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던 시절이었다. 문이 닫히며 밖의 노랫소리가 잠잠해지자 리비아는 마당에 모인 이들이 누구인지 마침내 알아보았다. 의식복을 입은 노파, 밤의 모든 순간을 감독하는 홀레 감독관, 소속이 불분명한 사제, 3명의 노예들이 대야와 수건을 들고 있었고 가죽 가방에 의료 도구를 가득 담은 노인이 있었으며 구석에는 아마포로 부분적으로 가려진 약 1.20m 높이의 나무 구조물이 있었다. 프로나바가 다가와 리비아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남편의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성스러운 의식을 마쳐야 합니다. 로마 결혼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낭만적이거나 감성적이지 않았으며 두 영혼 사이의 사랑을 축하하는 행사도 결코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거래처럼 기능했으며 토지나 가축 판매에 적용되던 것과 동일한 세심한 주의로 증인 앞에서 기록되는 법적 권력 이전이었다. 가장 오래된 로마 법규에 따르면 아내는 완전히 남편의 통제에 놓였으며 말 그대로 그의 손안에 놓였다. 남편은 노예에게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권위를 아내에게 행사했으며 이론적으로는 생사 결정권까지 포함되었다. 리비아가 그 문턱을 넘은 초기 제국 시대에는 법이 표면적으로 완화되었다.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이 가능해졌으며 부건의 일부 측면도 변화했다. 그러나 근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결혼은 여전히 한 남성의 법적 지배권 아래에 있던 여성을 다른 남성의 지배권으로 이전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중요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필요로 했다. 로마인들이 토지 매매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생각해보라. 증인들이 지켜보고 의식을 통해 신의 가호를 청하며 경계를 확인하고 문서에 인장을 찍었다. 아무것도 추측에 맡기지 않았고 모든 것은 확인을 요구했다. 로마는 결혼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했지만 어두운 차이가 있었다. 양도되는 재산은 인간의 몸이었고 구매되는 것은 그 몸이 합법적인 후계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따라서 로마 법은 검증을 요구했다. 신부의 처녀성과 결혼의 성사 여부는 결합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전에 확인되어야 했다. 추측하지 않았다. 소문으로 돌리지 않고 검증했다. 그리고 그 검증을 위해 고안된 의식들, 리비아가 곧 마주하게 될 그 의식들은 너무나 사적이고 충격적이어서 고대 작가들조차 로마에서조차 직접 묘사하기를 꺼렸다.
리비아는 덮인 나무 조각상 곁에서 떨고 있었고 곧 벌어질 사건들이 그녀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 의식은 너무나도 불쾌한 것이어서 후대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가장하려 했다. 로마법은 한 가지 점에서 불편할 정도로 명백했다. 결혼은 육체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적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단순히 발생했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관찰과 확인, 증언이 필요했다. 증인이 없으면 결혼은 무효로 주장될 수 있었다. 처녀성 확인 없이는 미래의 자녀의 합법성이 의문시될 수 있었다. 로마에게 그 불확실성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을 만들었다. 그들의 법적 틀에 완벽히 부합하는 의식들이었지만 오늘날 현대인의 감수성에는 깊이 불쾌감을 주는 것들이었다. 프로누바는 리비아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모퉁이에 있는 덮개 구조물 쪽으로 이끌었다. 리비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매 박동이 목구멍까지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 천 아래 무엇이 있든 자신의 삶과 몸, 신념을 완전히 뒤바꿀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미노스 신께 인사드려야 합니다. 투타누스. 프로누바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손가락은 흔들림이 없었다. 남편이 다가오기 전에 신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신들이 당신의 복종을 목격해야 하죠. 리비아는 목이 메어 침을 삼켰고 숨이 가쁘게 떨렸다. 그녀는 그 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 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덮인 천에 다가갔다. 증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심지어 노예들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온 방이 숨을 죽인 듯 했다. 리비아가 천을 걷어내자 그 이유는 끔찍하게도 명백해졌다. 그 아래에는 불안할 정도로 해부학적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남성 생식기 모양의 나무 조각상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작지 않았다. 아이들이 행운을 빌며 지니는 부적도, 침입자를 쫓기 위한 투박한 정원 조각상도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고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단 하나의 의도를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신부 안내자가 설명을 시작하자 끔찍하게도 분명해졌다. 무티누스 투타누스는 로마의 어두운 신으로 인문식과 다산을 관장했다. 고대 작가들은 그를 절제된 어조로 항상 부끄러움을 담아 언급했다. 마치 그 이름조차 음란한 것처럼. 수세기 후 기독교가 지배력을 얻어가던 시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의식을 격렬히 비난했다. 로마 신부들은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신의 상징 위에 앉아야 했고 이는 증인들 앞에서 행해졌다. 그는 이 관습을 비난했지만 그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다른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이 의식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직접 묘사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암시했다. 아르노비우스는 신부들이 새 남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징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썼다. 락탄티우스는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혀를 더럽힌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수세기 전 이교도학자 바론조차 신부들이 접촉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무티누스 투타누스 앞에 제시되었지만 명시적인 세부 사항은 신중히 피했다고 언급했다. 현대 역사가들은 함의의 불편함을 느껴 종종 묘사를 축소하며 신부들이 단순히 상징적 제스처로 동상의 무릎에 살짝 앉았을 뿐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고대 문헌은 이러한 완화된 해석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안따를 의미하는 인시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아르노비우스의 표현은 삽입을 암시했다. 락탄티우스는 이를 완전히 묘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 행위가 단지 상징적이었다면 선택하기 어려운 표현이었다. 물론
공식적인 명분은 다산을 위한 것이었다. 말하지 않은 목적은 더 어두운 것이었을 수 있다. 저항을 꺾고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증명하며 처녀 신부를 다가올 법적 요건에 대비시키는 것. 리비아는 나무 신상 앞에서 굳어 있었다. 등불에 흔들리는 빛이 벽에 그녀의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혼례 주례자는 리비아 뒤에 서서 그녀의 자세를 바로잡고 몸을 위치시키며 부드러움보다는 단호한 권위로 그녀를 이끌었다. 증인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바로 뒤에 서서 두 손을 맞잡은 채 다가올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리비아는 마침내 어머니의 떨리는 경고가 지닌 온전한 무게를 깨달았다. 거리에서 불리던 음란한 노래들, 비밀, 공포. 그녀는 그 순간 로마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기술적으로는 거절할 수 있었지만 거절에는 큰 대가가 따랐다. 혼인 계약은 무너지고 그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질 것이었다. 명예로운 신부가 아니라 버려지고 손상되고 접촉할 수 없으며 결혼할 수 없는 여자로서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주며 식탁 위에서 불명계의 속삭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녀가 알고 있던 삶은 끝났을 테니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의식이 끝나자 노예들이 향기로운 미온수를 들고 다가와 신과의 접촉 후 정화하기 위한 기도를 중얼거리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씻겼다. 그러나 이 정화는 더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다. 다음 단계인 검사를 위한 준비였다. 침묵 속에 지켜보던 의사가 앞으로 나섰고 리비아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또한 필수 절차였다. 부와 가문,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결혼에서는 로마 신부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야 했다. 산파나 의사가 신부의 처녀성을 기록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는 이후 상속권이나 적자 DGE에 대한 분쟁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잔혹할 정도로 정확한 묘사를 담은 로마 의학 문헌들은 그 검사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줍니다. 앞서 진행된 첫 번째 검사는 그녀의 출발점을 확립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로마 법의 관점에서 손상되지 않은 상태, 즉 알리비아 인타크타 알리비아 인탁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 검사는 통미누스 투타누스 의식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그녀의 신체 상태가 이전 기록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로마 기준에 따라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했다. 모든 과정은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증언은 결혼이 의문시될 경우 법정에 소환될 수 있었지만 그 방에 있던 누구도 그녀에게 벌어지는 일에 동요하는 듯하지 않았다. 현대 독자들은 이런 묘사에 소름이 끼친다. 우리에게 침습적이고 굴욕적이며 트라우마적인 것이 로마인들에게는 단순히 법적 절차에 불과했다. 신부의 안락함은 무관했다. 그녀의 감정은 땅을 팔기 전에 검사하는 것과 같은 경멸로 다뤄졌다. 재산은 감정이 없었고 양도되었으며 필요한 모든 절차가 수행되어야 했다. 마침내 검사가 끝나자 혼례 도우미는 리비아를 혼인 성사 준비가 된 침실로 안내했다. 방은 전통이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꾸며져 있었다. 침대는 문에서 완전히 보이도록 배치되었고 관습상 문은 밤새 열려 있었다. 등잔은 꾸준히 타올라 혼례 도우미가 방해받지 않고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제공했다. 노예들이 가까이서 대기하며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요소가 준비되고 배치되어 리비아가 피할 수 없는 의식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마침내 마르코가 들어와 문턱에 멈추어 섰다. 그는 지켜보고 있는 프로누바를 바라본 후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표정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자신감도 욕망도 아닌 망설임이었다.
마치 그 역시 이것이 친밀함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이것은 확인의 행위였고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마르코는 문턱에서 망설였고 그 멈춤이 리비아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단호한 남자, 그 밤이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누군가를 기대했다. 대신 그는 프로누바를 향해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마치 승낙을 구하는 듯 얼굴에 살짝 홍조를 띠고서야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프로누바는 리비아의 턱을 들어 올리며 의식적인 권위를 담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는 준비되었습니다. 신들이 그녀의 복종을 목격하셨다. 우리 선조들의 관습에 따라 결합이 완성되기를, 참석자들이 이 행위를 확인하기를, 이 여인이 아내로 변모했음이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나기를. 그녀의 어조는 망설임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후의 일은 관찰을 맡은 이들의 주의 깊은 시선 아래 시간마다 천천히 진행되었다. 혼례 주례자는 문 근처에 머물며 전통의 지시를 요구할 때만 개입했고, 가끔 리비아의 자세나 마르코의 움직임을 조정하며 성사 과정의 각 부분이 법적 기대에 부합하도록 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등불이 복도를 비췄다. 집안의 누구라도 움직임과 목소리, 의식적 명령을 들을 수 있었다. 모든 소리는 기록의 일부였고 증거의 일부였다. 그 밤에 어떤 것도 사적이지 않았으며 그렇게 될 운명도 아니었다. 리비아에게 그 시트는 양피지나 다름없었고 그녀의 몸은 로마가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요구한 잉크였다. 일어난 모든 일은 검증의 한 형태였고 권력 이양이 의문의 여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새벽이 되자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았고 등불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의사가 돌아왔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냉담한 의사의 태도로 들어섰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리비아가 이제 처녀에서 아내로 변모한 여성에게 기대되는 신체적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검사는 기록되었고 혼인 증인은 선서 증언을 했다. 증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법적 변환이 확정된 것이다. 겨우 18세의 리비아 테르사는 공식적으로 로마의 아내가 되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역할,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완전히 재편된 것이다. 그 후 10년 동안 그녀는 4명의 아이를 낳고 남편의 집안을 돌보며 정식 만찬을 주최하고 노예들을 관리하며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마트론에게 기대되는 품위를 유지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유능하고 존경스러우며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가 그날 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녀 자신의 딸들조차도 그녀를 설명할 만한 적절한 말은 없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다른 여성을 만난 적도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평범했으며 보편적인 진실을 반영했다. 여성들은 이런 경험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남성들도 사적인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러한 의식들은 로마의 결혼 생활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있어 이를 설명하는 것은 해돋이나 호흡을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불필요해 보였다. 모두 이해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대 역사가들은 로마 가정에 닫힌 문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 애쓴다. 우리의 지식 대부분은 파편들로 전해진다. 기독교 비평의 파편들, 법적 논평의 파편들, 의학 텍스트의 간략한 언급들, 고고학적 흔적들, 이 흩어진 참고 자료들을 결합해야만 드러나는 의미들이다. 상세한 기록의 부족은 은폐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익숙함을 반영한다. 이 의식들은
로마 여성들이 숨쉬는 공기처럼 평범했다. 수세기 동안 이를 묘사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거의 1000년 동안 로마의 결혼은 그렇게 운영되었다. 세대를 거듭한 신부들은 횃불로 밝혀진 같은 길을 걸었다. 세대를 거듭한 어머니들은 같은 경고를 속삭였다. 젊은 여성들은 같은 밤, 같은 관찰자들, 같은 검증을 마주했다. 이 제도는 모든 남성, 여성, 가족, 사제들, 그 논리를 받아들였기에 지속되었다. 재산은 확인되어야 했다. 법적 양도는 증인이 필요했다. 결혼은 합법적 후계자를 생산하기 위해 존재했기에 검증이 필수적이었다. 여성들은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릇이었다. 그 틀 안에서 이는 타당했다. 비록 우리를 경악하게 하더라도 이 관행이 로마가 갑자기 지나치다고 여겨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변화는 기독교의 확산과 5세기 동안 로마 가치관의 진화라는 외부에서 찾아왔다. 새로운 신학은 새로운 기대를 가져왔다. 여성도 남성처럼 영혼을 지녔으며 단순한 재산으로 취급될 수 없었다. 결혼은 성스러운 성사로 변모했으며 교회에서 음란하다고 여겨지는 의식들과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 겸손이 미덕이라면 성관계 시 증인들은 용납될 수 없었다. 이 변화는 빠르거나 부드럽지 않았다. 점진적이고 불완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와 엘리트 가문에서는 옛 의식들이 사라지거나 완전히 재구성되었다. 그와 함께 증거들도 사라졌다. 무티누스 투타누스의 조각상들은 파괴되거나 매장되었다. 결혼 의식에 대한 문헌 기록들은 은밀히 제거되거나 훼손되도록 방치되었다. 의식을 암시하는 프레스코화와 벽화들은 지워졌다. 프로나우바의 역할은 적극적인 감독자에서 주로 상징적인 존재로 축소되었다. 몇 세대 만에 로마 결혼이 요구했던 완전한 지식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으며 수세기 후 호기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어두운 필사본에만 보존되었다. 로마를 변모시킨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수치심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문명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완전히 성공했다. 오늘날 로마 결혼식은 종종 사프란색 베일, 즐거운 노래, 흩뿌려진 견과류로 상상된다. 의식과 로맨스의 즐거운 혼합물. 그러나 파편들은 남아있다. 파편들은 항상 살아남는다. 리비아 테르사는 서기 31년경 약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40년 넘게 아내로 살며 자녀를 키웠다. 모든 기대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그날 밤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두려움, 수치심, 무력감이 머릿속에 되살아났을까? 결국 받아들였을까? 딸들이 좀 더 완화된 버전을 겪길 바랐을까? 아니면 단순히 변하지 않는 운명으로 체념했을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녀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지위에 있는 여성들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다. 이르야 한 의식을 둘러싼 침묵은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이들. 법적 체계의 중심에 있었지만 역사적 기록에서 그들의 생각은 무시된 이들에게서 비롯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만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세대가 로마 생활의 이 부분을 그렇게 열심히 지우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남아있다. 로마는 종종 법과 질서, 서양 문명의 발상지로 이상화된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요구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역사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것은 잔혹함과 정교함이 공존했음을 드러낸다. 법적 복잡성이 체계적인 비인간화와 함께 작동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의식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 의식을 견뎌낸 여성들은 실존했습니다. 리비아, 그녀의 어머니, 딸들,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신부들. 그들의 결혼 첫날 밤은 통제와 감시,
검증을 위한 수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견뎌냈으며 침묵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었다면 댓글에 리비아라고 적어 이 소름 끼치는 여정을 모두 따라왔음을 증명하세요.